성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는 기술이고 기술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한 인재들이 모여 첨단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 판교. 판교가 앞으로 더 넓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의 속도에 맞춘 소통행정, 기술에 맞는 규제는 성남의 새로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탄천에 언제나 깨끗한 샘물이 흐르듯 이제 새로운 성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통이 사방으로 원활한 성남은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소통하는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삶의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신뢰의 행정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환경은 혁신에서 길을 찾습니다. 성남의 바이오S 첨단 클러스터는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며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로 건강관리 취약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혁신은 융합에서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와 AI의 융합,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육성으로 문화와 첨단 산업이 융합하는 창의적인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제 성남에 희망을 심습니다. 1인 가족시대 맞춤형 도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도시, 교통약자도 배려하는 촘촘한 맞춤 복지의 도시. 성남의 첨단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남의 혁신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과 환경을 혁신해 희망을 만들어내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여기는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입니다. 성남문화원이 내고장 성남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화해설사가 학교를 찾아 성남의 역사와 지역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올해 첫 수업이 성남 화랑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성남 화랑초등학교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성남시를 상징하는 철쭉마크부터 마스코트 새나미와 새롱이까지 성남 대표 캐릭터와 동식물을 알아보고 광주 대단지에서부터 흘러온 역사를 따라가며 지역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남한산성의 성곽을 나타내고요. 역사성과 전통성을 잘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문화해설사가 학교를 찾아 우리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고장 성남 바로 알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프로그램이
올해 다시 학생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성남 화랑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첫 수업. 아이들이 내고장에 대해 바로 알고 지역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역사가 한 50년 되지만은 그 많은 시민들이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그 자녀들은 더 모르고 있죠. 우리 문화원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학생들한테 우리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문화 역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성남문화원은 올해 하반기에 미리 신청한 20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 한편 성남문화원은 지난 5월 청소년에게 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고장 성남 교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ABN 뉴스 신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원장 김대지입니다. 올해는 광주대단지 사건 51주년이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가 승격되었습니다. 광주군의 일부 지역이 있던 땅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광주대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광주대단지에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항무지였습니다. 이런 곳에 서울의 철거민들을 입주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광주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그 후 분당명품 도시가 탄생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성남문화원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려고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온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성남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고장 성남을 함께 공부할 성남문화원 해설사 조현주입니다. 여기 성남의 지도가 나왔네요. 성남은 3개 구로 나뉘어 있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러면 성남은 왜 성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남한산성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성남의 지명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정구는 수진동의 수, 복정동의 정월 앞에서 수정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중원구는 중앙동의 중, 상대원동의 원을 합해서 중원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분당구는 분점리의 분, 당오리의 당을 합해서 분당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분점리라는 것은 우리 율동공원 가는 길에 그 옹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파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점리라고 불렀고요. 또 율동공원 호수 가는 길에 뚝방길에 그 당집이라고 해서 구슬하거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점을 보거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당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우리 성남의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예, 왼쪽에 보시는 분홍꽃. 우리 봄이 오면 성남시 여기저기 피어서 우리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고 이 철쭉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해요. 그래서 토질이 좋지 않은 그런 흙에서도 잘 자라서 끝없는 번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는 은행나무, 우리 가을이 되면은 우리 거리수로 우리가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죠. 그런데 이 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우리가 화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은행나무가 많으면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켜 준답니다. 밑에 보시는 까치, 우리 성남시의 까치인데요. 까치가 오면 뭐가 온다고 그러죠?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러죠. 예, 여러분들도 까치처럼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겠죠? 네, 옆에 보시는 이 철쭉꽃이 형상을 한 그 가운데 보시니까 노란 왕관 같은 게 있네요. 이건 어디일까요?
네, 성남의 랜드마크, 바로 남한산성을 뜻하고요. 남한산성의 전통과 역사를 잘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시는 파란 바탕은 맑고 쾌적한 도시 성남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하얗게 쭉쭉 뻗어오른 막대기는 21세기에 발전하는 성남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마스코트, 우리 친구들의 친구죠? 새놈이 서러미. 새나미 머리, 이마 위에는 막대기 같은 게 쭉쭉 뻗어 있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마천루라고 그래요. 미래 첨단 도시 성남을 나타내고요. 또 새롱이 이마 위에는 S자로 물줄기가 있네요. 성남의 유명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물줄기, 바로 탄천을 뜻해요. 그래서 자연 생태도시 성남을 나타낸답니다. 여기 성남의 이제 본시가지의 1970년대의 모습이에요. 옆에 위에 보시니까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쳐 있고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어딜까 궁금하죠? 어떤 친구들은, 유치원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옆에 보시는 이것은 남한산성 줄기가 보이는 은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후에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와 중원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는 분당도 1989년에 이제 분당이 신도시로 새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개발 전에는 분당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논과 밭이 보이고 저기 어디 아주 산골짜기 오지 같으죠? 옆에 보시는 것은 탄천이 흐르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화려하게 서 있는 우리 정자동의 모습이고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죠? 예, 여기는 판교. 판교는 2005년경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판교도 지금은 최첨단 도시, 테크노밸리가 있는 최첨단 도시로 이렇게 멋있지만, 개발하기 전에는 돌무지가 쌓여 있고 물레방아가 흐르고 또 전선주가 보이고 전선주도 보이네요. 전선줄도 보이네요. 아, 정말 어디 저쪽에 정말 먼 시골 같아요. 근데 판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너무 멋있죠. 그런데 여기는 개발되기 전에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아주 오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위례 신도시는 우리 성남시, 또 하남시, 서울 이렇게 세 도시가 함께 걸쳐 있어요. 우리 성남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1968년에 우리 성남의 광주 대단지라는 이름으로 본시가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건도 많았고요. 사람이 많이 이사와서 사람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1973년에는 성남이 시로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정말 가장 성공적인 분당이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요. 2005년에는 판교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요. 2008년에는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5단계로 건설이 되는 동안 처음에도 그렇고 우리 분당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었고요. 또 특히 우리 분당 신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누구나 정말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까지도 듣게 되었답니다. 우리 판교박물관에 혹시 가보셨나요? 판교박물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주먹도끼, 뚜르게 찌르게, 빗살무늬 토기, 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구멍무늬 토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학자들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기 성남에 구석시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추측은 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평동에서 아파트를 지려고 땅 밑을 지질 조사를 하다가 주먹토끼, 뚜르게 찌르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또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보면 꼭 나오는 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우리 인류가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니까 담을 그릇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만든 그릇인데 우리가 지금 하루 3번 맞는 그 쌀 같은 거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고 이때는 밭농사, 조, 콩, 수수 그런 게 이렇게 농사를 져서 여기다 담았어요. 근데 보시니까 밑에가 약간 뾰족하죠? 이거는 탄천이 있는 옆에 흙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남에서 탄천 옆에서 하나 나오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옆에서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중앙공원에 가서 혹시 고인돌 보셨나요? 중앙공원에 가시면은 고인돌 10개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여수동, 도청동, 또 분당동, 야탑동 이런 곳에서 고인돌이 116개가 나왔어요. 고인돌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부족장의 무덤인데 그거를 10개를 모아다 우리 중앙공원에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여기 판교박물관이 또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판교박물관에 가시면은 유물이 한 6천여 점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백제 돌박무덤 9개와 고구려 돌박무덤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조금 어느 게 백제 거고 어느 게 고구려 걸까 좀 헷갈리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백제 거고 어느 것이 고구려 건가를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백제 문화는 백제는 비읍으로 시작하죠. 부드럽고 우아해요. 고구려는 기역으로 시작하죠. 고구려는 거칠고 강해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담은 친구들은 가서 판교박물관에서 어느 것이 백제 거고 어느 것이 고구려 걸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한산성 가보셨나요? 우리 성남의 랜드마크 남한산성 네, 거의 다 가보셨네요. 예, 여기는 남한산성의 남문이에요. 남한산성에는 큰 문이 4개, 물론 동서남북이죠. 그 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문이 남문이고 문 중에서 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님이 우리 병자호란이 이제 중국의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서 전쟁이 나게 돼요. 그때 인조임금님이 피난하시면서 이 남문을 통해서 우리 행궁으로 그렇게 피난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남문에 가서 우리 위에 한편에 한번 봐야지. 남문이라고 써있나? 찾아보면 남문이라고 써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화문 이렇게 써있어요. 남문에는 지화문, 북문에는 전승문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써있는데 남문은 지화문은 서로 화합하자는 뜻이죠. 이 문의 현판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정조대왕님이에요. 정조대왕님은 정말 문무에 능통하시죠. 여기는 남한산성의 꽃이라 얘기할 수 있는 수어장대예요. 우리 친구들 수어장대 가보셨나요? 이 남한산성에 가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수어장대는 갔다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장대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장대에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예, 가장 높은 장군이 총지휘를 하는 곳이라 청량산 제일 꼭대기에 있고 우리가 원래 이 수어장대라는 것은 예전에 인조임금 때 서장대에서 서쪽에 있는 장대라고 그래서 1층이었어요. 그런데 영조임금 때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수어장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또 왜 건축물 중에서도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수어장대는 경기도 유형기념물 1호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는 많은 유명한 이제 건축물들이 있지만 이게 왜 가장 더 중요하냐면은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어장대 가는 남한산성에 가시면은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천림산 봉수대. 친구들 봉수대 들어보셨나요? 저기 봉수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이 수준이 높으네요. 봉수대 가본 친구들도 꽤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다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하죠? 네, 휴대폰으로 걸면 되죠. 너무 쉽죠.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편지를 전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렵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 봉수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이게 국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체계예요. 우리나라에는 5개의 노선이 있는데 우리 이 성남의 천림산 봉수대는 제2 내지 제2 노선에 속한 것으로요. 원래가 그러니까 부산의 다대포를 거쳐서 출발해서 충주를 거쳐서 용인 석성산을 거쳐서 천림산 봉수대에서 제일 마지막 우리가 목적 종점인 한양의 남산에 가서 이렇게 횃불이 밝히는 거예요. 남산을 옛날에는 목멱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달 체계가 돼 있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봉수대를 어떻게 밝혀서 도대체 이게 소식이 전해질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잘 집중하세요. 횃불이 이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밝히는데요. 횃불이 하나가 밝혀지면 아주 평안한 시기예요. 지금은 아무 일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예요. 횃불이 2개가 밝혀졌어요. 저기 국경 넘어 저 멀리 저기 쳐들어오는 게 보여요. 횃불이 3개가 밝혀졌어요. 저기 국경 근처에 왔어요. 4개가 밝혀졌어요. 저기 국경을 넘었어요. 5개의 횃불이 다 밝혀졌어요. 와, 큰일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이렇게 봉수 체계는, 이렇게 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순간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일제강점기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강제로 정념한 시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3.1 만세운동 하면 생각나는 무슨 누나? 유관순 누나 다 아시죠? 옆에 계시는 이 한백번 선생님은 청주한 씨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율동원에 가면 청주한 씨들이 많이 이제 예전에 많이 살아서 이분의 이제 무덤도 있고 그래요. 이분은 바로 성남의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이에요. 그 당시 물론 그때는 광주였지만 3,3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3월 27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렇게 한백번 선생님을 이렇게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들어도 너무 가슴이 뛰죠? 네, 율동공원에 가시면은 우리 번지점프는 다 아시죠? 번지점프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보시면은 성남 3.1운동 기념공원이 있고요. 또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율동공원에 가시면은 어디 3.1운동 기념공원이 있나 한번 부모님과 함께 한번 가서 꼭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성남에 항일의병 기념탑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판교의 백현동에 있는데요. 우리 의병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시죠? 의병은 나라에서 소집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 스스로 일어나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성남에는 의병이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
남상목 의병장. 이분은 이제 판교 하산운동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은 보시기에도 굉장히 늠름해 보이시죠? 키도 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의리가 참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이렇게 수탈하고 괴롭히니까 보다 참다 못해 이분이 한 50명을 모아서 무기를 가지고 특히 충청도나 경기도 이런 데서 아주 많은 싸움을 하면서 정말 성과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옆에서 꼭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우리 앞잡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가 밀고를 해서 이분이 1907년에 이제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1908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2008년 1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해서 가장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뽑는데요. 우리 바로 남삼옥 의병장님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 바로 성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자랑스럽죠? 여기는 바로 일동공원에 있는 번지점프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운행은 안 하고 있어요. 옆에 보시는, 여기 아래 보시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죠? 바로 분당중앙공원의 분당호수고요. 분당호고요. 이것은 신라의 최고의 정원인 예전엔 안압지라고 그랬고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그래요. 그 정원을 본따서 만든 호수예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돌마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우리 돌마각 앞에서 만나 그런 약속을 많이 해요. 이 돌마각은 이렇게 보시니까 어디 궁궐에 후원해 온 것 같으죠? 예, 잘 보셨어요. 바로 경복궁의 경회로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중앙공원에 오시면 궁궐에 후원해 온 것 같고 멋있고 정말 우리가 다정한 곳이죠. 여기 돌마각은 왜 이름이 돌마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이 분당 쪽 이쪽이 돌마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돌마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가시면은 혹시 말무덤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중앙공원에는 말무덤도 있어요. 중앙공원은 바로 역사와 자연 또 문화가 함께하는 곳인데 이 말무덤이 왜 여기 있을까? 우리 친구들 혹시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무슨 회란? 네,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이 이경이라는 분은 한산희 씨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상주 전투에 참여하시게 돼요.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말을 끌고 갔거든요. 지금은 어디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말을 데려갔어요. 말을 끌고 가서 그분이 돌아가시자 이 말이 그분의 피 묻은 옷과 유서를 가지고 500리길 순회동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죽은 게 너무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너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또 친척들, 가족들이 아무리 말이라도 주인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해서 여기다가 이경윤 선생님 무덤 아래 충마총에서 말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국 자벌도 예,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코로나 전에는 버스를 타고 여기 정말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왔죠. 여기 가서 장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직접 나한테는 무슨 직업이 맞을까? 체험을 해보는 곳이에요. 정말 소개도 정말 잘 돼 있죠. 여기는 성남아트센터. 우리 성남아트센터는 서울에서도 가깝고 또 워낙 훌륭한 공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서울이나 또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여기 공연 보러 오세요. 여기는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우리 친구들
중앙공원에 가서 혹시 야외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는 거 보셨나요? 아, 저도요. 이번에 원래 이 야외 공연이 2012년부터 계속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이번에 8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10월 첫째 주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서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잔나비라고 혹시 우리 친구들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잔나비 공연을 처음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우림 공연까지 가서 봤는데 그 열기와 그 앉아서 보면서 제가 성남 시민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느꼈어요. 어디 외국에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 여기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에는 테크노밸리가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가 있어요. 제1테크노밸리는 IT나 게임 업체가 주로 많고요. 6만 7천여 명의 그런 직원들이 있고 작년 매출이 8조 8천억 원이나 됐대요. 그리고 제2테크노밸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창업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도 30% 이렇게나 깎아주고 그렇게 여기서 많은 그런 거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장이 나왔네요. 멋있죠? 여기는 작년에 개관한 우리 화랑공 물놀이장인데요. 우리 성남에는 물놀이장이 20여 개 있는데요. 이 화랑공원 물놀이장 정말 캐러비안 베이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다른 곳에 가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요. 엄마들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주말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맡아야만 그러니까 맡을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성남은 쾌적하고 살기 좋고 누구에게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죠. 여기 멋있죠?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월드컵 보셨나요? 저도 월드컵 너무 재미나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물론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강인 이런 훌륭한 선수들, 워낙 제가 너무 좋아하고 훌륭한 선수들인데, 또 조규성이나 백승호? 제가 못 듣던 그 선수들이 볼을 탁 넣었을 때, 야, 저 선수들이 얼마나 평소에 연습을 하고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길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성과를 거둘까. 그런데 이 선수들이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경기를 하고 나서 호텔에 가서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대요. 모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축구 선수들처럼 늘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성남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남시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감사합니다.